자, 이제는 교육과정 구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교육 내용 조직 모형에 관련된 것과 교수학습의 원리, 매체 제공 관련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을 함께 좀 보아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교육 내용 조직 모형에서는 이건 어느 분야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각각 좀 달라지는 내용이긴 한데, 동심원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예컨대 생태학적 체계 이론과 같은 것들을 발휘하고 사회관계 이론에서 나와서 가장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것에서 좀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도답적 추상적인 영역으로 간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나선형적 접근과 같은 거에서 지식의 구조를 교과 내용 수준에 맞춰서 학습 경험 수준을 계속성과 계열성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기 시작한다.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문학적 접근과 같은 형태에서 주제 중심의 통합적 계획.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포가티 모형 이런 것들로도 연결을 지어서 해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교수학습의 원리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자, 이제 보시면 하나 놀이 중심의 원리, 그야말로 놀이 환경과 활동을 반영한다. 생활 중심의 원리, 일상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식기술 태도가 습득되도록 한다. 개별화 원리, 각 유아의 흥미 발달 수준에 맞는 학습 경험 선정과 조직을 얘기한다. 자발성의 원리, 내부의 힘, 앞에서 배웠던 얘기들 다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융통성의 원리, 예측하지 못했던 유아의 흥미, 요구, 사건 등에 순발력 있고 융통성 있게 반응해서 학습자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안정성의 원리, 신체상 특별한 편안함과 특성상 신체적 편안함과 심리적 안정을 추구한다. 상호작용 원리, 옛날 이름은 집단 역동성의 원리. 요 얘기, 교사 유아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브래드 캠파 로즈 그란트도 이런 개념이고요. 맥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반응적 상호작용. 교사가 유아들에게 있어서 반응적 상호작용을 볼 때 교사 주도성이 좀 더 강한 것 지시, 그 다음에 소개 및 제안, 정교화, 따라주기, 정보주기, 인정하기, 칭찬하기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유아 중심 학습 환경, 이건 이제 자유선택 활동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에 초점을 두고 있죠. 자, 다음 요즘에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순환적 학습 주기의 원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순환적 학습 주기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에서 인식, 탐색, 탐구, 활용이라고 하는 형태의 용어들, 학습 현상에 대한 지각, 그 다음에 오감각을 이용한 탐색, 그리고 오감각을 이용한 탐색, 그리고 산발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비교 분석해서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활용은 학습한 것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거나 여러 가지 모형으로 사용하는 것. 탐구에서의 핵심으로 둘 수 있는 것은 비교, 분류, 분석 이런 것들입니다. 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순환적 학습 주기의 원리 안에서 인식, 탐색, 탐구, 활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브래드 캠퍼와 로즈 그란트는 한번 봤었던 내용입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교수학습의 관련 이론 등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교수학습 관련 이론에서 시험 문제 자꾸 출제가 되는 게 대일의 경험의 원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브루너가 얘기하고 있는 형태에서 EIS, inactive, iconic, 그 다음에 inactive, iconic, 그리고 symbolic이라고 하는 형태의 학습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행동적 단계, inactive, 영성적 단계, 매체, 그 다음에 상징적, 추상적 단계, 시각, 기호. 그래서 행동적 단계에서 특히 극화된 경험 많이 났지만 현장 학습에 관련된 부분에서 목적적 경험, 그 다음에 구성된 경험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영상적 단계에서는 시범, 견학, 전시, TV, 영화, 녹음, 라디오, 사진 등으로 연결이 되더라.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각, 기호와 언어가 있는데 위쪽에 뭐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추상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대일의 경험의 원칙으로 올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가 중요해요. 1단계 감각적 활동으로서 지역사회 경험을 통한 직접적 경험.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던 형태의 내용들입니다. 자원인사, 면담, 견학 이런 것들을 뭐라 불러요? 지역사회 경험을 통한 직접적 경험이라고 해요. 위에
모형과 벽화 등을 통한 개인적 중개활동, 표현적 활동을 위한 직접적 학습, 기계적인 제시에 의한 시청각 자료를 위한 대리적 학습. 요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시청각 자료를 통한 대리적 학습. 맨 밑에 지역사회 경험을 통한 직접적 학습 또 기억해 두시고, 맨 마지막에 언어를 통한 대리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는 매체를 시각 정보라고 하는데, 그 시각 정보 중에서 특히 이제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것, 사실적 시각 정보, 유추적 시각 정보, 상징적 시각 정보. 이거 코메니우스로부터 나오는 건데, 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실, 구체적인 시각화가 용이한 경우는 사실적 시각 정보. 제시하고자 하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거나 흥미를 끌기 힘든 경우에 있어서 유비적으로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주도 힘든가? 자, 지구 내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달걀을 4분의 1쪽을 잘라서 내부를 본다든가 하는 형태의 내용들. 자, 상징적인 시각 정보, 요거는 수학적 탐구학에서 많이 나오죠. 도표, 차트, 혹은 사회관계에서 지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형태의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일의 경험의 원칙까지 우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